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만치 않은 문제고요.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한테 훨씬 더 유리했을, 뭐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시면 특히 더. 왜냐면 이제 그 일종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역함수의 개념까지 같이 등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뭔가 접근이라든가 표현 자체가 초반에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과목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도 자, 수학은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대등하게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라는 거. 그걸 꼭 믿으시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t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뭐 일단 저게 무슨 말인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먼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sin 2분의 파이 x라는 놈이 t 이런 관계가 하나 만들어. 그때 x값이 있을 거고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 또 여기서도 x값이 뭔가가 있을 거야. 좋아.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놈은 그래. x값을 말할 거야. 말할 건데 이 실근 중에서 이 0에서 4에 속하는 이 x값 왜 0에서 4라고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요 사인을 보세요. 그리고 코사인을 봅니다. 요 두 놈의 주기. 네, 주기가 4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왜 굳이 0에서 4까지 잡았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x값인 건데 그러면 이 식을 여러분이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코사인하고 이 상수함수 t하고의 교점을 말하겠구나. 사인 그래프하고 상수함수 t와의 교점을 말하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 x값이 나올 건데 결국은 요 놈을 가지고서 2분의 파이 x 그럼 주기가 4가 되겠구나. 그럼 그 안에 있구나. 아하, 한 주기 안에서 뭔가를 생각하는 얘기인 거야. 거기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자, 여러분 잘 봐. 이거 알파 t하고 가장 큰 값 베타 t야. 그러니까 알파 t 베타 t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모양 무슨 개솔 이런 느낌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x 값을 말한다라는 걸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셨지? 그걸로 문제 푸는 거야. 자, 그리고 기억부터 해석을 할 건데 먼저 이거에 대한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나면 막 이런 표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저런 표현들이 생소하지 않아요. 많이 나오거든. 근데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들이 생소해. 근데 뭐라고요? 해내야 돼. 아셨죠? 자, 해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 놈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이를 듣기 위해서 조금 크게 그려볼 텐데 뭐 아주 큰 거는 조금 크게 그릴게요. 조금 크게. 자, 유전실반에 이런 걸 잡기가 참 힘든다. 하나, 둘, 셋, 넷, 셋, 넷. 딱 잡았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 여러분 0은 들어가는 거죠. 0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사인 그래프 하나 그리고요. 코사인 그래프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구분되게 할까? 네. 자, 코사인 그래프 포함해서 0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1이고요. 요 놈이 2가 되고요. 요 놈이 3이 되고요. 요 놈이 4가 됩니다. 자, 어디까지 필요할지 몰라서 일단은 선생님이 이곳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잠깐 여기다가 자, 네, 다행이야.
잠깐 이곳에다가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가 언제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됩니다. 잘 봐.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t래.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t가 있어. 자, 내가 이걸 잡았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 그런 t 값이 있는데, 자, 그 t 값에 대해서 잘 봐. 결국 방정식이라는 건 여기서도 x가 나오고 여기서도 x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되는 위치들을 다 잡아봐. 하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도 있습니까? 그래, 이곳도 있고 여기까지도 온통 다 교점이 될 거야. 그치? 좋았어. 여기까지 왔어. 선생님, 근데 t값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당히 잡았다고 칩시다. 네, 맞아요. 그거 잘했어. 그러면 이 사이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지점 잘 보세요. 여기 약간 경계 지점이다. 잘 보셔야 돼. 확인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대표적인 걸 내가 하나 대충 잡아봤어. 근데 교점이 4개가 생기네. 맞아? 자, 그러면 교점 4개에 대해서, 그 교점 4개에 대해서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값, t에 대해서 대응되는 x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래, 그것을 바로 알파 t라고 하고 가장 큰 값, 그것을 베타 t라고 한다고 얘기한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 뜻이, 이 말이 결국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와 상수함수 t와의 교점이 생기는데 제일 작은 지점의 값이, 근데 왜 굳이 알파 t라고 쓰냐면 t 값에 따라서 x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저렇게 쓸 뿐인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로 이해했잖아. 그러면요, 선생님, 일단은 0이 있고 0보다 작은 곳에 있는 적당히 t를 딱 잡아봤더니 알파 t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 t가 있긴 한데 얘를 보아하니 얘는 1에서 앞으로 뭔가 조금 갔어요. 그냥 뭐 p라고 써버려. 조금 갔어. 근데 얘는요, 어차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서로 대칭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 베타 t라는 요 지점은 그럼 4에서 뒤로 조금 갔겠네. 2개 더하니까 진짜로 얼마? 5가 나오네. 5 나오네. 근데 이렇게 성급하게 넘어가면 안 돼. 답은 맞아. 실제로 기억이 답은 맞거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성급하게 보내면 안 돼. 왜냐면 이제 요 놈에 대해서 t가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잡았지만, 잘 봐. 선생님,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다면요, 이때는 교점이 3개가 되는 건데, 자, 그랬을 때도 다행스러운 건, 잘 봐, 여기지. 또 여기 잡혀. 그럼 1 플러스 얼마? 여기도 또 얼마? 여기가 작은 놈, 여기가 제일 큰 작은 놈, 여기가 제일 큰 놈. 맞잖아. 똑같이 그 뒤로. 근데 또 봐봐, 더 내려올 수도 있어. 선생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교점이 4개 이곳에서.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교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잡히죠. 이 지점. 또 여기는 뭐야? 이렇게 잡히잖아. 마찬가지야. 1 플러스 얼마, 4 마이너스 얼마. 이걸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괜찮지? 그래서 실제로 이 3가지를 따져본다. 그리고 그 위치에 결국 이 앞의 교점, 이 뒤의 교점, 1 플러스 얼마, 4 마이너스 얼마, 대칭성을 가지고서 그려지게 되고 그 합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 범위 안에서는 그렇게 된다. 근데 선생님, 마이너스 1까지는 안 갔네요.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이걸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 겹치게 하게 되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이 2하고 3이 답이 되겠죠. 딱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대신 0은 뺐어. 어쨌든 이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되는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야. 되셨지? 자, 첫 번째 기억은 끝났어. 자, 선생님이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자, 다시 한 번 더 가져옵니다. 어이구야, 큰일이다. 자, 일단은 먼저 요놈들 가져오고요. 네.
가져오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선생님이 흰색으로 딱 잡았습니다. 또 갑시다. 그럼 니은 볼게요. 니은은 이제 어떤 거냐면 확인하는 거야. 베타 t에서 알파 t를 이번에 뺐어. 근데 베타 0하고 알파 0이더래. 아직 뒤에 건 안 읽었어. 알겠지? 안 읽었어, 선생님이. 자, 그러면은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 근데 얘네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근데 일단은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부터 보자. 그럼 0하고 만난다라는 거거든. 이건 x축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0에 대해서 가장 작은 곳은 이거 어차피 뭡니까? 0 포함하죠, x범위에. 그럼 0을 딱 그래서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거는 뭐야? 4는 포함하지 않잖아. 그럼 저긴 교점 아니야. 맞죠? 그럼 0에 대해서 베타 0, 알파 0 맞잖아. 그럼 0에 대해서 이 지점이 알파 0이 될 것이고 상수함수 t 값이 0이 되고 그때 만나는 교점 중에서 제일 작은 놈, 그 다음 이곳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제일 큰 놈. 자, 다시 한번 4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베타 0을 말할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면 요만큼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선생님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를 한 것이 베타 0은 3이 되고 알파 0은 0이 되니까 3이 된다. 이런 말이네요. 근데 우리는 이미 0보다 작은 곳에 있는 요 자식 있잖아요. 이 지점은 첫 번째 거 케이스 이거 했던 거야. 기억. 거기서는 그게 5라는 걸 이미 우리가 확인해 놨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범위에서 될까? 라는 거야. 그러면 0에서 2분의 루트 2 이 사이에서 이 조건을 만족할까? 근데 그거 말고는 더 없을까? 까지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일단 첫 번째를 이렇게 잡아볼게. 일단은 요 지점에서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할게. 그럼 먼저 또 상수함수를 그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하나. 이거 2분의 루트 2 왜 나왔냐면 이거야. 여기가 딱 2분의 루트 2거든. 왜?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 그거 말하려고 나온 거다. 알겠지? 그럼 이 지점 안에서 0부터 시작해서 일단 0일 때는 알파 0, 베타 0이니까 뭐 당연히 그냥 0일 때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0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2분의 루트 2 그 사이에서는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될 거야. 그러면 요 놈은 요 지점은 내가 이 지점은 알파 t, 요 지점은 베타 t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이렇게 될 거야. 이 교점 중에서 제일 큰 놈, 작은 놈. 괜찮지? 근데 이만큼 올라왔네요, 선생님. 좋아. 얘는 이만큼 올라왔네요. 서로 똑같은 모양이네요. 아, 이곳에서 알파 t는 0에다가 얼만큼 더해진 거고 여기에서 베타 t는 3에다가 얼만큼이 더해진 거니까 요 지점에서 여기에 있는 놈은 3 플러스 p에다가 0 플러스 p가 되는 거니까 빼면 3이 진짜 나오네. 확인된 거라고. 무슨 말이냐? 일단 2분의 루트 2 이 사이에서는 이 t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은 곳에서는 일단은 확인이 된 거야. 됐지? 그럼 이제 무엇이냐? 2분의 루트 2일 때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거기를 또 볼 거야. 그랬더니 여기로 떨어져. 얘는 뭐야? 2분의 루트 2 만나는 거 여기로 떨어져. 그럼 또 똑같이 올라갔네. P. 여기도 똑같이 올라갔네. 3 플러스 P. 0일 때, 2분의 루트 2일 때도 되는 것을 확인했어. 이 얘기라고. 그럼 되네요, 선생님? 아니지. 얘 했잖아. 여러분, 했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놈하고 얘하고 집합이 서로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 이 범위 안에서 이거 돼요. 그럼 된다고 말할 수 있나? 아니죠. 확인해야죠. 그럼 그 확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또 올리는 거야.
무엇을? 자, 그럼 2분의 루트 2보다 큰 곳에 있으면 안 되나? 확인해야 되겠지. 그럼 그걸 또 가는 거야. 어떻게 가느냐? 이제 다른 색깔을 좀 쓸게요. 자, 은두색. 자, 요 놈으로 해서 또 내려봐. 이제 여기가 알파가 될 거야. 2분의 루트 2보다 큰 곳에.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될 거야? 여기가 베타가 될 거야. 알파, 이곳 베타. 근데 잘 봐. 이 상황은 똑같이 P만큼 갔다고 쳐. 근데 이 상황은 4에서 P만큼 뒤로 간 거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무엇이 되겠어? 4-P에서 요 놈을 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없지. 어때요? 바로 그거야.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디에? 얘가 딱 어디에 잡힌다 이제? 네, 정확히 1에 잡힌다. T값이 1이다. 그러면 알파는 이곳이고 베타는 어디야? 이곳이야. 그때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여기가 베타가 1, 그 다음에 알파가 얼마? 0.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성립한다라는 것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움직임을 통해서.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그려놓고 나서 이것이 상수함수와 이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면 이런 확인들은 귀찮을 수는 있지만 못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도 찝어야 되겠죠? 이런 지점들도. 그럼 뭐야? 여기 알파, 베타.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또 알파, 뭐 좀 이놈에 대해서 뭐 여기 1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가 P. 얘는 4에서 얼마? 4에서 P 뺀 거. 이런 모양 되는 거지? 그럼 두 개를 빼봐. 결국 3은 아니라고, 3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왜? 빼면 P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4에서 1 빼봐. 그럼 3이지. 3-2P가 되거든. 뭔가 조금 남아있잖아. 3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정말 재밌게도 진짜 여기서만 돼요. 이런 확인을 하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등호 없었잖아요, 이거? 그럼 거짓이야. 잘 알겠죠? 우리는 얘가 나타내주는 이 범위하고 이게 같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개라도 안 되는 게 있거나 그러면 그냥 거짓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되지? 거기까지 생각해달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여기 되는 거 확인했는데 뭘 더 봐요? 더 봐야 되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했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자, 내가 요 놈을 가져올 거야, 이제. 요 놈을 가져와서 얘도 가져갈까? 자, 그냥 너 가져가서 가자. 자, 가져오기 좀 했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뭘 보여줄 거야? 디귿을 보여줄 거야, 이제. 알파 t하고 알파 t2인 두 실수 t1과 t2에 대하여. 이거 되게 이제 그 해석이 좀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자, 공간 활용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잘 봐. 여기서 한번 좀 이제 막 보여줄게요. 여기서 막 보여줄 건데, 우리가 여기서는 T1하고 T2잖아. T1, T2는 서로 달라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딱 잡잖아. 예를 들어 T를. 그럼 여기가 알파 T1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T2는 다른 곳에 있단 말이야. T2는 다른 곳에 있어. T2를 잡았어. 그럼 그때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생각이야. 이거야. T1, T2 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자, 근데 T1, T2 그 차이가 2분의 1이래. 딱 2분의 1.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곳에서 T1, T2를 위에 잡고 T1을 아래 잡을 건데 그 간격이 2분의 1이래. 됐지? 근데 더 재밌는 거. 그 전에 근데 그러면 결국 T1하고 T2를 잡았을 때 그걸 2분의 1 이내로 우리가 만약에 잡아낸다. 그치?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여기에 T2 여기에 T1이 잡힐 수도 있겠네요. 좋은 생각이야. 자, T2 T1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대응되는 알파 값이 서로 달라져. 근데 얘는 그 알파 값도 같아. 제일 작은 곳에 있는 x 값이 같대. 그러면 이거를
T2와 T1을 잡아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자, 봐봐. 결국 어딘가에 알파 T2하고 알파 T1이 같은 곳이 있는데, 오케이? 그때 얘가 T1이고 그때 얘가 T2였던 거구나. 그리고 이 차이는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지. 바로 그 얘기야. 그러면 T2에서 T1을 뺀 게 2분의 1이면 T2, T1.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놈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알파 값은 제일 작은 곳에 있는 놈이에요. 앞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다시 한번 선생님 T1하고 T2가 2분의 1인데 그럼 밑에서 차이가 2분의 1일 수 있잖아요. 좋은 질문인데 이걸 생각해 줘야 된다고 선생님 말한 것처럼. 결국 이 T2와 T1을 그리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알파 T1, T2가 같은 곳이 있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같은 X값 지점이. 근데 그 T2하고 T1의 차이는 2분의 1이래. 근데 이런 지점에 잡게 되면 그 차이가 2분의 1을 넘어가게 되잖아. 되셨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을 만족시켜 주게 되는 그 값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잡아내는 거냐?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잡히고 그 다음 그것에 의해서 여기에 T, 여기에 T2. 그래서 여기에 T1, 이곳에 T2, T1. 그리고 여기 요 놈들이 대응되는 이 지점이 알파 T2와 알파 T1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야. 그러면요 T2에서 T1을 뺀 게 2분의 1이다. 이제 지금부터 생각 잘 하셔야 되는데 결국 알파 T2, 알파 T1이니까 선생님은 이 값을 그냥 아예 합쳐가지고 난 알파라고 쓸 거야. 값 똑같잖아. 근데 T1에서 T2에서 T1을 뺀 게 2분의 1이잖아. 근데 T2는 뭐야? T2는 코사인 그래프랑 만나는 지점이야. 그럼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T2는 그러면 선생님 코사인 알파겠네요. 이거를 알파 T2라고 쓸 필요 없다고. 왜? 이제 두 개 같은 값이니까 하나로 쓰자는 얘기야. 그러면 T1은요. 이거는 사인 알파라고 쓰면 되겠죠. 왜? 사인에 대응되잖아. 사인 그래프로. 바로 이 표현이 결국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구나. 그리고 T1하고 T2는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알파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요 놈 가지고서 바로 뭐 때리면 돼 이제? 네, 그냥 곱셈 공식 바로 연결시켜주면 되죠. 그냥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이거 그냥 제곱할게. 그러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에다가 플러스 사인 제곱이란 말이야. 그것이 얼마입니까? 4분의 1이다. 어때? 그냥 쓸게요. 이건 얼마야?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입니다. 뺐어. 1을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8분의 3이 되겠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T1과 T2의 곱은 무엇입니까? 네, 실제로 8분의 3이라는 값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누구? 네,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기억에 대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물론 이 관계가 진짜 중요했던 건데 이 사인, 코사인과 그 다음에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그 x 좌표 값들을 알파와 베타로 정의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충분히 해볼 법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